손흥민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2일, 손흥민은 한국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을 떠난다는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축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이번 여름 팀을 떠나기로 했다라며 10년간의 토트넘 생활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뿐만 아니라 한국 대표팀의 캡틴으로서 조국에서 직접 이적 소식을 알렸기 때문에 당시 런던에 있던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과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SNS를 통해서도 토트넘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는데 이 발언 때문에 현지에서는 단기 임대로 복귀할 가능성까지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현재 소속팀인 AFC의 예의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복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휴식기를 맞아 한국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영국 언론에서 토트넘 복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된 복귀 시점은 리버풀과의 홈 경기였고 이후 토트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손흥민이 12월 10일 수요일 프라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의 스케줄이 확정된 셈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경기까지 이틀이 남았으며 지난 4일 아침 토트넘 공식 SNS에는 손흥민의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런던 팬들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손흥민은 런던 팬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이적 발표 당시 나는 한국에 있어서 홈팬들과 충분히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 오는 9일 런던에 돌아가 홈팬들과 동료 선수, 스태프들을 모두 만나고 싶다. 감정이 북받치는 날이 되겠지만 이 시간은 나와 클럽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팬들의 기대감은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 손흥민이 런던으로 출국했다는 공식적인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당일인 화요일 저녁 8시가 공식 행사 시점이기 때문에 도착과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40분 비행기로 손흥민이 출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이미 런던으로 떠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슈퍼스타급 선수의 이동은 아무리 몰래 하려 해도 인천공항에서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 9시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늦어도 월요일 중에는 출국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해보면 손흥민이 대한항공편을 타고 오전 10시 40분에 출발하면 런던에는 월요일 오후 4시경 도착하게 되어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화요일 경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 직전 한 팬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국장에서 손흥민에게 사인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출국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약 15시간의 비행을 마친 뒤 저녁 시간에 런던에 도착했으며 편안한 복장으로 이동해 일정 준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편 토트넘 내부 상황도 정리되었습니다. 클럽은 손흥민의 귀환을 위해 여러 준비를 마쳤으며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의 벽화 제작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벽화는 과거 해리 케인의 벽화가 있었던 장소에 새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케인의 벽화가 그려졌을 당시 케인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토트넘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클럽 최다 득점자라는 문구와 함께 벽화를 설치했으며 케인도 직접 벽화를 확인하고 인증사진을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케인이 이적 후 팬들 사이에 상실감과 배신감을 남긴 상황에서 일부 팬이 벽화를 훼손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의 특별 예우를 위해 기존 케인 벽화를 지우고 새로운 벽화를 단장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써 손흥민의 귀환과 특별한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토트넘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케인의 벽화가 손흥민으로 교체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현재 위상이 케인을 넘어섰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 직후 런던 현지에서는 손흥민과 케인 중 누가 진정한 토트넘 레전드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케인은 토트넘 유소년 팀부터 성장하며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지만 결국 팀의 우승보다는 트로피를 쫓아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팬들 사이에서 배신자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이적생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 꾸준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K의 공백을 메우며 주장을 맡아 유로파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기 때문에 진정한 레전드라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물론 케인이 잉글랜드 출신이고 대표팀 주장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이번 벽화 교체를 계기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케인보다 더 레전드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쌓을 선수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최소 3년 정도는 손흥민 벽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 최다 득점자이자 팀을 우승으로 이끈 캡틴이라는 점은 그만큼 임팩트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 팬들은 벽화가 아닌 동상을 세워 손흥민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하자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벽화는 언제든 이벤트나 필요에 따라 교체될 수 있지만 동상은 영구적으로 기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동상이 제작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프라와의 경기 준비 상황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상자 수는 과거 최대 12명에서 현재 7명으로 줄었으며 시즌을 통째로 날린 메디슨을 제외하면 6명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복구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솔랑케와 쿨루셉스키가 11월 말 복귀 예정이었지만 두 선수 모두 현재 복귀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쿨루셉스키는 스웨덴 대표팀의 핵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째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손흥민과 토트넘의 경기가 다가오면서도 선수들의 가용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랑케는 발목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토트넘에서 가장 비싼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과대평가된 느낌마저 듭니다. 드라구 역시 십자인대 파열 이후 재활을 마치고 훈련에 복귀했지만 벌써 1년째 공식 경기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슨 역시 내년 시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도기도 최근 부상을 입었지만 감독의 말에 따르면 회복에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비수마입니다. 그는 손흥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손흥민의 토트넘 떠남에 큰 감정을 보였던 선수로 자신의 집에 손흥민 유니폼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그가 불법적인 웃음가스를 SNS에 올린 것이 발각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수마는 이미 2023년에도 같은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팀 내 입지가 흔들리며 최악의 경우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팀에 있었다면 아마 강하게 질책을 받았을 상황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15라운드까지 진행된 가운데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승점 3점을 확보하며 어렵게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10위권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맨유가 울버햄튼을 잡는다면 순위는 다시 11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위권과의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해 극도로 비참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이미 4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도 토트넘과 단 1점 차이에 머물고 있는 리버풀일 것입니다. 손흥민의 복귀 소식과 함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공식 작별식을 성대하게 치르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으로 남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존재는 여전히 팀과 팬들에게 큰 힘이 되며 앞으로 있을 작별식 또한 감정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